드디어 옥문을 열고 들어선 향수와 뒤에 따라 들어오게 되는 녹사 1호, 녹사 2호가 옥문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. 그러자 옥 안은 이제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선 자객들에 의해서 분위기가 샤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었지요. 그래서 5인의 그 병사들이 이야기합니다. 아유, 떼뚫은 뒤시오. 이 밤중에 용문을 들어오다니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? 하고 묻는 거예요. 그러나 향수와 녹사 1호 그 뒤에 서있는 녹사 2호는 아무 말이 없었어. 이 킬러들은 말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잔뜩 겁을 먹은 5명의 힘나라 이 항복한 병사들이죠. 드디어 향수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. 이 향수의 필살기인 자신감법을 이날 선보이게 되는데요. 그건 자신의 몸이 하나가 아닌 서너 개, 여덟 개로 이렇게 보이게 만들면서 검수를 펼치는 검법이에요. 이 검법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냥 바로 황천길로 가는 거지. 왜냐면 이 상대방이 서너 여덟 명으로 보이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를 몰라서 허둥지둥 되게 되는 것이었어요. 그래서 맨 처음 앞에 나섰던 병사가 그대로 쓰러졌고, 뒤에서 우물쭈물 이들이 이제 이 옷을 벗어가지고 칼을 막으려고 전부 이제 옷을 벗어갖고 이제 옷으로 막는 그런 저항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칼로서의 공격을 할 때 이 옷으로 막는 게 그래도 제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서 저항을 하게 돼요. 그러나 뭐 이 향수의 이 자신감법이라고 했죠. 이 몸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상대를 공격하는 방법에는 뭐 여지없이 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두 명의 신나라의 항복한 병사죠. 항복한 병사가 이대로 향수의 자신감법의 속수책으로 이제 당하고서 이대로 옥사 바닥에 나뒹굴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세 명은 그냥 발발 떨면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애원을 합니다. 그게 세 명이 애원을 하는데 이 세 명이 누구였냐면 기룡이가 이제 이 기룡이가 이제 리더였고 그 다음에
상칠이, 칠괴, 이 세 사람이 같이 여기 이제 잡혀온 거였어요. 근데 이 세 사람은 원래는 어디 나라 출신이냐면은 기륭이는 이 등나라라고 있어요. 등나라. 등소평이가 있죠. 이제 등씨 중에 옛날에 이게 등씨 이런 사람들이 이게 나라를 갖고 있던 저기들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성씨가 됐는데, 이 등나라라는 나라에서 장군을 하고 있던 이 기륭이었어요. 기륭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은 다 불타버리고 노예시장으로 나와서 이제 경매를 하게 돼서, 경매에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돼서 이제 이 식나라까지 와서 이제 이 병사가 돼서 저기가 된 거예요. 실은 이 기륭이는 장군이었는데, 그런데 이제 같이 끌려온 등나라 병사 중에 칠괴하고 상칠이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. 같이 이 방에. 그래서 기륭이가 이제 나섭니다. 이제 옷을 이렇게 이제 벗었죠. 이제 그러면서 나서는데 이 애원을 합니다. 기륭이가 나서면서 우사 양반, 우리는 억울하게 우리 등나라 사람인데 신나라로 이게 잡혀와서 이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이 일로 징집돼서 와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인데 한번 봐주면 안 되겠소? 하고 애원을 해요. 그러니까 이 향수가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디에서 듣던 목소리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기륭의 이 벗은 상반신에 불에 대인 상처를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신의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향수가 칼을 박조에 놓으면서 알았소, 계속 말해보시오 하고 향수가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기륭이가 저는 이 세 명은 등나라 사람인데 저는 예전에 장군이었어. 저에게는 처와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. 그래서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향수가 순간 멍해지는 거예요. 이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었어요. 자기의 아버지라는 것. 그래서 향수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저 뒤에 서 있는 목사 1호하고 2호를 먼저 여기서 처치하고 아버지를 데리고 이 옥문을 빠져나가는 게 급선무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팍 머리를 쭉 지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향수가 내색을 안 하면서 이제 일어서서 등 뒤에 서 있는 목사 1호, 2호 쪽으로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.
형수가 뒤에 있는 녹사 1호하고 2호를 향해서 자신의 칼을 휘둘렀어요. 그러니까 갑자기 형수가 자신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니까 녹사 1호하고 2호는 어리둥절하면서 이 자신들도 무예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녹사 1호가 먼저 이 향수의 이 그 칼에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녹사 1호가 뒤로 주춤주춤하고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이게 옥문 아니라 도망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녹사 1호하고 2호가 이제 사생결정을 하고서 이제 싸움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나 향수의 이 칼 솜씨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녹사 1호가 먼저 이제 이 등에 칼을 맞게 돼요. 그러니까 뭐 이제 녹사 1호가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녹사 2호 하나밖에 남지 않았죠. 그래서 형수가 다시 녹사 2호를 향해서 자세를 고추잡고서 박에 서게 되는 것이었지. 그래서 녹사 2호가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 옥문이 이미 닫고 들어왔기 때문에 탈출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녹사 2호도 실력은 조금 나았어요. 녹사 2호가 열심히 막 부딪혀서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나 이 향수가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달려드는 데는 어쩔 수가 없이 녹사 2호도 서서히 이제 기세가 몰리게 되는 것이었죠. 그런데 향수하고 이 싸워가면서 이 향수의 옷이 녹사 2호의 그 칼에 의해서 이제 잘려지게 돼요, 이 옷이. 그런데 이 옷이 찢어지니까 향수의 어깨에 예전에 이 기둥이가 자기 딸한테 해준 문신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. 여기서. 그렇지만 싸움에 지장이 있을까봐 기룡이는 입을 꼭 다물고 이제 그 싸움을 지켜보는 거죠. 기룡이는 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싸우는 법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기룡이가 칠개한테 눈짓을 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